이번에는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 중에 꽤 오래전 아이디어인데 실제 현재 몇 년 전부터 네이버에서 그것을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을 도입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전에 네이버가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낸 아이디어고, 사실은 그걸 생각한 이유는 이제 주로 제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 B2B 업체들이 많은데, 이제 고객들이 각 업체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디를 적고 비밀번호는 보통 이제 암호화되고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비밀번호를 내가 잘 적고 있는지 안 적고 있는지를 이 분간이 안 가니까 어려워하시더라고. 그래서 비밀번호를 적을 때 암호화가 되지 않고 실제로 내가 뭘 치고 있는지 보이게끔 하는 그런 부분을 적용했었는데, 사실 처음에 지금은 네이버에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처음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비밀번호는 암호화 처리해야 되지, 이게 보이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 심지어는 개발자가 그런 말을 하면은 뭐 그나마 수긍을 하겠는데, 개발자가 아닌 사람도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받아들이지도 못하더라고요. 보면 네이버도 이렇게 아이디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디를 뭐 대충 적고 비밀번호를 적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암호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눈 모양 이걸 하면은 내가 뭘 쳤는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네이버에서 몇 년 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 년 전부터 이러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야. 그리고 아마 다른 사이트들도 다 이런 걸 적용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애초에 이런 불편함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일종의 창조해냈던 건데, 그 당시에 제가 이 생각을 도입해서 했을 때 개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건 상식에서 어긋나는 거다, 비밀번호를 보이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것들을 나중에도 이제 이런 네이버니 이런 그런 포털 사이트에서도 적용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불편함이 있냐. 이 아이디를 물론 이제 본인이 만들 수도 있지만, 이 B2B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관리하는 거래처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본사라고 치고 각기 다른 B2B 형태의 다른 이제 거래처들이 사업자를 상대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아이디를 이제 발급한단 말이야. 코드를 발급하는데 그 코드를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기 힘들고, 또 기억한다 한들 이 비밀번호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지금 그 제가 생각한 것을 적용한 사이트인데 지금 실제로 운영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사업자 번호는 항상 개별적인 거거든요. 이게 중복되지 않거든. 그래서 사업자 번호로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로그인을 하는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발급이 안 된 사업자다. 그러면 사업자 번호를 넣고 간단하게 정보를 받고 그것을 서버에 임시 저장한 다음에, 그러니까 마치 회원 가입과 같은 절차를 받는 건데, 사실은 코드를 발급하지 않아도 사업자 번호만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주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런 식으로 회원가입 비슷하게 데이터는 저장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드를 실제로 발급해줘도 역시 다음번에 여기를 접근한 사람은 여전히 똑같이 동일하게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아가서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 사업자 번호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넣었다. 그럼 뭐 기본적으로 사업자 번호를 체크하겠지만, 그러면 이미 발급된 사람이라면 여기에 이제 자신이 정한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하는 거고, 발급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약간의 간략한 이론 화면이나 간략한 정보, 택배 받을 주소와 뭐 이런 이메일 또 결제 시 세금 계산서 이런 거를 받을 이메일 정보라든가, 그리고 문자를 받을 핸드폰 정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뭐 B2C는 또 개념이 다르겠지만 B2B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간략하게 받고 바로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그 사람이 이 업체에서 이 YK 코리아라는 업체에서 그 후에 즉각적으로 코드를 발급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이미 한번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만 넣고 계속해서 마치 이미 가입된 회원처럼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코드를 발급한 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업자 번호를 넣고 활동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여기는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도 아마 시간이 날 때 좀 업그레이드를 할 생각인데, 그 전에 잠깐만, 그 전이라기보다 하나만 더, 이 업체가 이제 최근 5개월 전인가 5개월쯤 됐나 새로 이제 서비스를 해줘서 개발해준 업체인데,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똑같은 형태죠. 똑같은 방식은 똑같은데 여기는 바로 이제 비밀번호 창이 뜨거든요. 이게 뭐냐, 지금 이 컴퓨터에 고정된 어떤 IP, 접속한 IP를 일단 이 사이트에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신의 사업자 번호를 로그인하기 때문에 그 IP가 매칭돼서 이미 서버에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번거롭게 또 사업자 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밀번호만 바로 입력하게끔 창이 뜨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당 그 거래처에서 고객이 비즈니스 고객이 자신의 컴퓨터로 사용할 때 이미 IP로 그 업체라는 매칭이 되기 때문에 바로 사업자 번호는 입력하고 바로 비밀번호 창으로 넘어오는 거죠. 여기처럼 이렇게 사업자 번호를 넣는 형태가 아니라 무조건 접속하면 이 형태가 아니라 무조건 접속하면 한번 접속한 사람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끔 사업자 번호를 기억해서 로그인을 하는 방식이죠. 아마 언젠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미 또 적용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이제 불편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생각들을 저는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 이왕 들어왔으니까 이 YK 코리아라는 업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도 이제 B2B 사이트인데 결국은 그 여기에서 주문을 해서 생산해 가지고 공급을 받은 비즈니스 고객은 소비자한테 최종적으로 이 제품을 판매를 하겠죠. 여기서 취급한 제품이 뭐냐, 여기 밑에 뭐 다른 사이트에 링크도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콘택트 렌즈라고 해가지고 그 눈에 안경이 아닌 시생활,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안경도 그렇게 하지만 이제 콘택트 렌즈라는 것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소프트 렌즈나 콘택트 렌즈들이 눈에 좀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눈 건강을 좀 고려한다면은 하드 렌즈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하드 렌즈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하드 렌즈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드 렌즈가 아무래도 소프트 렌즈나 이런 것보다 부드럽다기보다는 약간 딱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고객이 실제로 이것을 사용한 소비자가 적응하기 힘들고, 또한 그 전에 이 소비자가 눈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정말 편안하게 맞춤 형태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기술적으로 좀 어렵다고 고질적으로 이 업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계속 느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결할 숙제인데, 그 보통 보면은 하드렌즈로 실제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고 있는 이제 안경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굉장한 노하우가 필요하거든. 그리고 경험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하드렌즈가 뭐
제가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하드렌즈 한 번 하는데 저렴하게는 한 40만 원부터 시작해서 한 뭐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될 텐데, 그냥 계산을 쉽게 50만 원으로 할게. 소비자가 50만 원인데, 그러면 또 계산하기 쉽게 안경원에서 50만 원어치 처방을 해가지고 제작을 공장에 의뢰해서 받은 다음에 소비자한테 전달해서 50만 원에 판매를 해. 그러면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한 공급받는데 25만 원을 들었다고 쳐. 그래서 나머지 50%를 남긴다고 칠게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가게세, 뭐 인건비 이런 거 빼가지고 얼마만큼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남는다고 칠게. 일단 그런 걸 계산 안 하고 25만 원이 남는다고 쳐.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계산이 좀 안 되니까 좀 더 과감하게 남기죠. 뭐 그렇진 않겠지만 50만 원인데 이걸 공장에 의뢰해가지고 10만 원의 제작비가 들었다고 쳐. 그리고 고객한테 40만 원을 남긴다고 칠게요.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자, 그럼 처음 한 번만에 성공하면 40만 원의 이익이 남겠죠. 물론 거기서 부대 비용 빼고 하면 더 안 남겠지만, 그냥 일단 이익으로 보면 40만 원이 남다고 가정을 할 수 있는데, 이 하드렌즈 특성상 고객에게 정확하게 편안하게 맞추기에는 단 한 번에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는 세 번, 네 번까지 가는데, 자, 그러면 50으로 해서 10만 원 재료비, 그 공장에 제작비 주고 40만 원 했는데 실패했어. 그럼 두 번째 다시 시도해야 되죠. 그럼 또 10만 원이 들겠죠. 그럼 50만 원에서 30만 원의 이제 수익이 생기는 거죠. 자, 두 번째까지 성공하면 다행인데 세 번째까지 가. 그럼 30만 원에 들었으니까 20만 원이 남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세 번, 네 번에 성공을 하면 나중에는 이제 남는 장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 하드렌즈는 계속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 한 번에 성공하다가 두 번에는 적어도 성공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리고 고객도 왜 한 번에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뭐야? 고객이 불만을 토로하잖아. 적응이 안 된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좀 더 뭐랄까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그 뭐랄까 눈을 점검하고 다시 눈 상태를 보고 처방을 해서 다시 공장에 주문을 넣는 거잖아요. 그 사람 눈에 최적화되게. 그런데도 여전히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고객은 계속해서 적응을 못하겠다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 프로그램이 보완을 한 거지.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마다 눈의 특성이 있고 그 여러 종류의 눈의 특성, 그리고 검안을 했을 때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그 사람에게 가장 편안한 상태,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가장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그러면서 눈 건강도 챙기는 하드렌즈 특성을 살리는 그런 제품을 자동 처방해주는 빅 처방 프로그램을 같이 박사진하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만들어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여기 자극이 전혀 없다고 하면 뭐 조금 뭐 너무 과장된 말이긴 한데, 기존 하드렌즈보다는 굉장히 자극이 없고 거의 100%는 좀 거짓말이고 90% 이상 만족도를 현재 보이고 고객들이 그렇게 해서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고, 이 빅 처방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 줬고 이 박사진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그래서 이 업체에 이 사업자번호로 녹여내는 방식도 특이하지만 그런 처방 요소를 만들어 준 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고, 다만 이제 현재 문제는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비용을 쏟아붓고 계속해서 광고를 하면은 빠르게 확산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쪽 실제로 지금 이것을 진행하는 이 YK 코리아라는 업체가 광고비까지 출혈하면서 아직 그런 마진을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광고나 이런 것들을 못하고 그 SNS나 이런 것들이 이제 광고를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게 정말 TV 광고나 이런 것들이 된다면은 실제로 지금 고객들이 편안하게 지금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산 요소가 굉장히 큰 지금 뭐랄까 사업 아이템이긴 한데, 또 특히나 또 두 번째 문제는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안경인들이 고질적으로 그렇게 하드렌즈에 대해서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맞는다, 두 번에 안 맞는다, 세 번에 안 맞는다. 이거 참 이걸로 돈 벌기 힘들다는 고정관념을 갖기 때문에 거의 지금 데이터적으로 볼 때 한 번만에 성공하거나 적어도 두 번만에는 다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품이 출고되는 상태가 데이터를 살펴볼 때. 근데 이 자체를 믿으려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 빅처방 데이터에 의한 이 분석 프로그램은 이 처방하는 것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고 자꾸 고정관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자기들이 잘 안 되면서 그걸 왜 또 자기가 분석한 거랑 자꾸 비교를 해서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이 프로그램을 믿고 하면은 실제로 고객들이 한 번 또는 두 번 만에 다 성공을 해서 편안하게 착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런 불신들과 겪어온 그 사례들을 자신들의 경험으로 비춰보면서 이건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이게 홍보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참 이게 실제 경험하면 그런 것들이 다 한 번에 해소될 텐데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좀 어려운데 이 부분만 어느 한계점에 딱 도달해서 이게 확산이 되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YK 코리아는 곳에서 매출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이런 것들이 빅처방 시스템에 의해서 소비자에게 편안한 착용감을 주고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게도 진출을 한다면 굉장히 큰 거대 기업으로 도약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저도 또한 개발자로서 참여를 했고 또 여전히 일정 부분 뭐라고 해야 돼요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성장하면 저도 성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크게 일본, 중국 이렇게 해서 대만 이렇게 여러 나라까지 진출해서 정말 대기업이 되기를 그렇게 또 바람하지 않는 거래처고 아까 말했던 여기만의 특색 렌즈를 지금 취급하는 공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하면은 제가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헥사 렌즈라고 해가지고 약간 금방 비슷한 그 안경 렌즈에 효과를 줘서 눈의 피로감과 그리고 약간 제가 이 비슷한 걸 선글라스를 하나 이제 지금 몇 년 동안 착용하고 있는데 여기 있네 눈부심 완화와 선명한 시야 확보 피로도 감소 다른 일반 선글라스에 비해서 상당히 그 선명한 시야를 확보하고 심지어는 밤에 선글라스를 끼고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탄다거나 이래도 전혀 정말 지장이 안 될 정도로 편안한 요소를 제공하고 당연히 대낮에도 햇빛의 눈부심이나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막아주고 아주 좋은 렌즈인데 이제 문제는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세다는 게 이제 뭐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이것도 이제 아무튼 이곳에서 사실 이 제품의 개발자가 있는데 이 개발자가 지금 같이 참여하는 이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을 실제로 개발한 제작자 개발자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도 참 이게 특수한 렌즈고 소비자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 렌즈인데 이것도 확산이 돼서 좀 성장을 빠르게 하면 저 역시도 만들어준 보람이 있고 저한테도 좋은 시너지 효과를 줄 텐데 아무튼 이렇게 늘 저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불편한 것들을 해소하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나서 오늘 아침부터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했고 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좀 이따가는 또 시간 작곡실을 가기 전에 서버 관리를 쭉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여건이 된다면 서버 관리하는 화면도 잠깐 영상에 담던가 하고 뭐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다음에 하고 이따 또 작업실에서 뵙도록 하죠. 이상입니다.